자, 그럼 이제 B형을 보도록 할게요. B형은 1번, 이제 3, 4, 5번이거든요. 근데, 자, B형도 한번 보시면, 이제 A형이 좀 약간의 전체적인 게 아까 이제 교육 과정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B형은 이제 이렇게 이론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라카토스죠. 예, 라카토스 들어오고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풀이의 2회 2번에서도 이제 아예 대놓고 똑같이 이렇게 내니까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3회 B형 5번, 6회 A형 5번, 4회 B형 1번에서 라카토스 중경험주의 얘기하면서 뭐 중경험 과학이다, 중경험주의 써야 하는 거 나온다, 뜻을 쓸지도 모른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발레, 예, 그걸 전면적 발레, 구소적 발레에 대해서 쓰는 거 나온다. 뭐 예외배제법, 뭐 보조정리합체법, 이게 뭐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 하면서도 근데 지금 나온 문제 자체가 약간 지금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라카토스를 하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말하자면 그 부분을 강조를 뭐 막 하이라이트를 치고 막 안 해서 약간 섭섭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갔다 오면 답이 지금 이게 기입형이나 기역 니은이었을 거예요. 니은은 제가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경을 못 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기입형이니까 이 점 중에 1점은 무조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저 1번이 제가 생각해도 껄쩍지근한 거예요. 네. 그럼 저 1번은 어디서 했느냐. 여기에 지금 증거를 넣어놓기는 했지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B형 두 번째 시간에 1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할 때 수교가 1번에 대문 문제잖아요. 딱 1번에 2개가 들어있는데 1번에서 당황하면 정말 당황한다. 근데 올해는 좋았던 거는 그나마 저는 좋았던 거는 가나다라가 없어서 좀 좋았어요. 왜냐면 그 가나다라가 나오면 그 순서 때문에 그게 오답률이 너무 높아요. 평균이 떨어지게 할 정도로 오답률이 높은데 가나다라가 안 나오고 지금 다 기억 니은 채우는 게 아까 수학 개혁 운동 채우는 거 2개 채우는 게 나와서 그거 하나는 좀 좋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뭐 이런 부분이 뭐 무슨 뭐 그걸 하지 마라 안 나온다 이러진 않아서 할 말이 없지는 않아요. 할 말이 없지는 않고 했는데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데 이거 좀 낸 데가 조금 요번에 이 주최 측이 좀 특이해. 요게 가장 당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억님 기입형 문제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아마 우리 연습한 대로 빈칸을 위주로 봤을 거예요. 시간을 절약해야 하니까. 근데 기억을 보면 솔직히 잘 생각을 못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 요 녀석 때문에 바로 힌트를 얻어서 요거 글씨가 작으면 지문 보세요. 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보고 고민들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했느냐. 그리고 이제 니은은 뭐 그래서 라카토스는 수학을 중경험 과학이라 부른다.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뭐 막 똥배기 별표 말하자면 형광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자신 있게 너무 좋죠. 나와서. 근데 이 부분이 평등 수렴 개념이 그러한 개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솔직히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고백을 하면 이론 수업할 때 한 번 했을 거예요. 네, 그 이론 수업할 때 한 번 한 게 이거예요. 이론 수업할 때 우리가 신론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할 때 페이지 192쪽에 제가 이제 이거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것만 보면 되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해설 보는 거니까 신론 1에 페이지 192페이지 보면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평등 수렴에 대한 얘기 나와서 요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윗단락에 있어요. 증명 생성 개념이 딱.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부러 제가 사진 캡처한 거니까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억을 이제 좀 당황하셨다면 이제 그렇게 써야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요 지문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문제처럼 출제하기 위해서 낸 건 아니지만 이 지문을 저는 뭐 이쪽에 문제풀이 수업에서 한번 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이거 써놓은 거거든요.
그 지문을 내면서 이제 수학이 어떻게 발전하는 거에 대한 그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라카토스 준경험주의, 오류주의 수리 철학에 근거해서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에서 제가 요 지문을 한번 인용을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아마 좀 당황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 문제라도 해서 아까 우리가 4점짜리 문제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4가지를 써야 하는 거에 비하면 저거 하나라도 정확히 쓰셨으면 뭐 1점은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볼게요. 3번. 1, 3, 4, 5를 보는데요. 자, B형의 이제 4번, 5의 B형 4번, 8의 B형 3번이고 여기에 말하는 요 문제 유형은 뭐 제 강좌를 듣지 않았으면 그걸 확인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똑같이 출제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냥 뭐 그 유형, 비스무리한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매치율이 100% 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라서요. 자,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에 대해, 수학학습 원리에 대해서 다양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이제 역동적 원리, 구성의 원리 이렇게 있는 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2번을 했어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 번은 물론 이제 일부러 우리가 선택 과목이 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타원 부분 이제 기하에서 나오는 타원을 가지고 일부러 한번 했고 그다음에 그 원뿔곡선을 가지고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2번째는 제가 4가지를 다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4가지 다 써라. 이제 그래서 문제를 하면서도 4가지를 다 쓰는 게 과연 안 나온다 이 얘기도 했어요. 예. 왜냐면 그렇게까지 하면 뭐 지면도 그렇고 하니까 안 나올지언정 연습 우리가 4가지를 다 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딘즈 이론이 계속 출제됐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시험 채점하는 걸 봐도 그렇고 내는 근거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것은 이제 어떤 원리, 수학적 다양성이냐 지각적 다양성이냐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쓰게끔 나온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두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원주각 중심각이잖아요. 지문 내용이 길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가가 소프트웨어 이용해가지고 원주각 성질 지도하는 건데 원주각 성질은 결국은 중심각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이 지문 인용도 상당히 여러 번 되고 있죠. 네, 예전에 서술형 문제에서도 그러고 요 내용을 참 잘 인용해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이제 두 교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피아제 반영적 추상화와 더불어 딘즈의 개폐 연속체의 개념은 늘 강조하는 거죠. 둘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걸 제가 강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피아제 반영적 추상화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는데 전시험에서 계속해서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의 반사 반성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작성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또 그러기보다는 이제 딘즈로 이제 딱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문제 보려고 하다가, 예, 문제는 여기까지 가야 돼. 예, 문제가 아예 여기서 이렇게 명시를 해준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수학적 다양성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써라. 예, 가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밑줄치 부분의 원리. 이루 가야죠. 네. 여기 가서 이렇게 대상을 먼저 구성하고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하는 이게 구성의 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또 수학적 다양성 원리에 대해서 하나 쓰고 뭐에 대해서 하나 쓰고 이러지는 않는다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한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이 한 수업에서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를 하는 수업 안에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하고 구성의 원리 2개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4개를 다 해버렸어요. 4개를 언제나 조금 무식하게 4개를 다 하고 뭐 사실 역동적인 원리 자체가 좀 덜 나오는 거잖아요. 중등 이상의 수업이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맞춰서 했어요. 거기에 껴맞춰서 막 했었는데 자 보세요. 답을 볼게요. 수학적 다양성 원리 적용된 부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쓰셨으면 돼요.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지도하고자 하는 게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인 거잖아요. 이제 그 본질 자체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쓰는 거죠. 본질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P의 위치가 바뀌면서 P의 위치와 B를 움직여가면서 소프트웨어를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호 AB의 길이를 변화시켜가면서 그러니까 호 AB의 길이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를 관찰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은 뭔데 이거죠. 이걸 지도하고 싶으니까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에 정의가 수학적 개념의 본질을 지도하고 더 잘 지도하고 싶어서 개념의 본질은 가만히 모셔둬야 돼요.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관찰을 하도록 한 것은 이제 그것이 수학적 다양성 원리가 구현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사족을 붙이면 수학적 개념을 이루는 불변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개념의 본질을 유지한 채 비본질적인 특성을 가능한 한 많이 변화시켜서 개념에 충실한 일반화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사족을 붙였는데요. 답안을 쓰실 때 요거를 이제 잘 믹싱해서 쓰셔도 되는 거죠. 더 좋겠죠. 칸만 넘어가지 않으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얘기는 꼭 쓰셔야 되죠. 유지해야 하는 본질에 대한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P하고 B 위치 바꿔가면서 관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 되더라는 걸 이제 그 지문에서 학생들이 다 선생님이랑 우리가 같이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쓰셨으면 돼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해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한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 문제는 딘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잘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유형이죠. 구성의 원리라는 걸 쓰셔야 하고 이거 이제 부분 점수를 좀 주겠죠. 저것만 써도 그럼 구성의 원리 적용된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활용을 해갖고 처음에 학생들이 우선은 뭐 정확하게 뭘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활동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먼저 구성을 하고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을 해갖고 그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결국에는 그 P의 위치를 처음에 다양하게 움직일 때 뭐 뭘 꼭 어떻게 해봐 뭘 요렇게 해봐 이렇게 교사가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원주각과 중심각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죠. 구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다행히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구성을 하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다양한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는데 하고 지문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중심각이랑 원주각의 관계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으니까 구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앞에서 구성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잖아요. 본능이면서 수학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우리가 타고나면 이제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거죠. 인간이라면 다 뭐 수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먼저 뭔가를 다 구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거를 크게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그 사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하얀 부분 자체 방향돼서 이제 좀 요 방향을 이제 꼭 제시해야 하는 답안인 거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 한다. 근데 구성의 원리를 적용을 한다는 건 결국 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배워야 하는 개념,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좀 사족을 제가 붙인 거지만 요거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요 개념을 약간 믹스를 해서 답안을 써야 조금 점수를 더 깎아먹지 않는, 감점 안 받는 많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3번 문제였던 거예요. 딘즈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서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짜 너무나 우리가 한 거에서 똑같이 나와서 지문에서 평행사변을 갖고 우리를 수업을 했어요.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 1회 A형 6번과 3회 A형 5번에서 아예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쯤에서 그럼 뭐 제가 뭐 완전히 창조해낸 건 아니죠. 우리가 수교재에서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 너무나 나와 있죠. 예. 근데도 그 수교재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평행사변형 그리고 특별히 프로이덴탈 이론이 나오는 항상 이미 프로이덴탈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출제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수학화 이론도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기하적인 수학화가 되는, 그쵸? 국소적 조직화하고 관련된 내용이 꼭 나올 것이다 이 말까지 했어요. 그쵸? 지금은 증거 영상을 첨부하지 않지만 예, 증거 영상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지도하는 내용이 요 녀석이 평행사변형인데 요 밑에 와야 돼요. 예, 근데 요게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안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원본 시험지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 평행사변형을 지도하는 그 수업 상황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사가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였어요? 막 말이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똑같이 했다.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의 이론들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수교재에서도 앞에 이론을 할 때는 너무 강조했지만 최근에 9월, 10월 모의고사 볼 때 완벽히 금제를 풀었다. 그 소리를 하면서 여기 넘어온 거예요. 가에서 부교사가 하는데 이 가교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가교사는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아예 정의 제시하고 옛날 사람인 제가 이제 배우는 시절에 배웠던 건 완전히 정교사, 가에 나오는 정교사 선생님한테 배웠던 세대, 옛날 사람인 제 기준이고요. 요즘에 이제 이 박 교사가 이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 방향으로 지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찾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탐구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걸 쓰는 거였었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 1 수준을 말해야 되거든요. 반일내 기하학습 수준으로.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잘해요. 뭘 잘하냐면 평행사변형이 뭐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뭐 대변이 각각 평행하고 대변의 길이 같고 아주 똑똑해요. 근데 문제가 문제가 나쁜 문제점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학생의 수준이 그 평행사변형들의 성질들 사이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는 다른 도형과 평행사변형의 관계까지도 아직 모르는 수준이겠죠.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거 읽으면서 몇 수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볼게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국소적 조직과 관점으로 박 교사가 지도하는 방식을 쓰라는 거죠. 옛날 사람인 제가 배웠던 방식 아닌 그 방식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일내 수준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학생 1 수준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할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B형에서 3번, 4번 이거 다 그냥 보자마자 펜 대고 답안을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같이 연습하신 선생님들은 굳이 옆에서 이제 약간 우리가 설계를 좀 하고 답안으로 옮기잖아요. 이제 수교는 막 서술을 해야 되니까 또 막 이렇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3번, 4번은 설계도 안 하고도 바로 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서도 정의하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예. 정의하기를 쓰면 되고 이 정의하기의 방식을 쓰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노란색은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조직하기 위해 발견한 성질, 아까 학생들이 찾은 성질 이랬잖아요. 발견한 성질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다른 것들을 이끌어내는 기본 성질로 설정하는 게 정의하기예요. 이 노란색이 정의하기에 대한 정의잖아요. 데피니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요 부분까지 하면 아마 답안이 너무 길어서 못 쓰셨을 수도 있고 우선은 이 밑에 그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을 이제 여기 있죠. 요렇게 정의 내리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걸 하나로 일반적으로 정의 내리지만 사실은 지금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이게 꼭 정의야. 이걸 평행사변형 정의로 해.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쌍의 대각각 크기가 같은 사각형으로 정의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방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정의하는 법을 배우고 정의란 그것이 기술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니까 정의는 대상의 여러 성질에 대한 연역적 조직화의 수단이다. 그 첫 번째 단계다. 이거를 경험시키는 게 정의하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에 맞춰서 작성을 했으면 되는 거죠. 정의하기를 먼저 쓰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요 노란색의 정의하기에 대한 데피니션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설명을 교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입형으로 우리한테 여기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답안에서는. 답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의하기에 대해서 지도하는 방식을 지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것이 여러 성질에 대한 연역적 조직할 수단이라는 거, 이걸 이제 배우는 걸. 근데 사실은 또 요거를 써도 돼요. 여기서 이제 지도하는 방식을 지칭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 조직하기 위해서 학생들 이렇게 이끌어내게 한다, 뭐 요런 걸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방향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의하기를 쓰라고 한 거니까. 그쵸? 자,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쪽 앞쪽 끊어서 2점, 뒤쪽 끊어서 2점을 줬을 수도 있고, 요 서술하는 걸 2점 주고, 뭐 얘네들을 뭐 0.5점, 뒤에 0.5점, 그 서술하는 거를 뭐 1.5점 이렇게 줬을지, 뭐 아무튼 예, 이 수준은 다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끊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문제풀이 말고 실전 모의고사에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저도 항상 채점 영역에서 우리도 끊어서 많이 했잖아요. 뭐라도 써서 이제 점수를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 수준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도형의 성질에 주목을 해갖고 도형의 성질을 분석하거나 여러 성질 사이의 관계, 여러 도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3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 수준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좀 축약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제가 작은 따옴표 해놓은 게 평행사변형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 대변이가 각각 같고,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하고, 대각기가 서로 같고,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다. 요걸 다 굳이 쓸 거는 없어요. 아까 앞에서 이 학생이 다 한 말이에요. 맞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는 지문의 학생이 말한 것을 보아하면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되죠. 답안을. 지문의 학생 1번이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형의 이제 이 평행사변형에 대한 건 알아요. 각각 성질은 잘 알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성질들의 관계나 또는 그 다른 도형하고의 그 성질들의 관계는 아직 3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 수준이라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B형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모의고사 3회 B형의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8회 A형 6번에서 나왔어요. 어떤 걸로 나왔냐면 이것도 정말 똑같이 매칭, 싱크로율이 너무 100%인데 그 분석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뭐 분석법, 종합법을 물론 같이 강조를 했죠. 둘 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면상 분석법으로 뭐 작성하는 거를 쓰라고는 못하니까 혹시 밑줄 치거나 빈칸 채워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석법으로 어떤 도형을 분석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나오면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분석법의 정의를 혹시 쓰라 그럼 써야 된다. 또는 뭐 분석법의 장점을 써야 된다 하면서 이 문제하고 똑같이요. 먼저 문제 한번 보면 수학교육적 의의, 저는 그랬던 말을 말해요. 수학교육적 의의, 뭐 수학교육적 의미 이거 쓰라는 건 나온다 이렇게까지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교사가 예비교사한테 분석법 다루는 수업 이런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문이 좀 길기는 길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교수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분석법 적용해서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늘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의 분석법 얘기하면서 그와 똑같이 또 마찬가지로 작도 문제 해결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기억과 니은을 채워넣는 건 좀 지겹게 했던 부분이에요. 예, 기억, 니은을. 그래서 먼저 볼까요? 기억, 니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뭐 풀린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등식의 성질 적용해서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뭐 방정식을 변형화 이래도 그냥 풀어서 해도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해서 감점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가 되는 필요 조건을 찾아 해결하여 썼습니다. 이제 그 예비 교사가 교수한테 하는 말이라 이제 이렇게 잘 썼어요. 그 존칭을 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작도할 때는 어땠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예. 결국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도형을 작도했다고 가정하고 도형을 작도하기 위한 필요한 도형을 찾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노란색 부분 정도까지만 써도 충분하긴 해요. 답안으로. 예. 칸이 모자르기 때문에. 노란색 정도만 써도 충분하고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 그렇지 되게 양이 많은 거잖아요. 빈칸에 채우려면. 그 네 줄에다가 우리가 하려면.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이 문제에서 수학교육적 의미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간 거죠. 결국 분석법이라는 자체에 대한 데피니션을 인용을 했어요. 저도. 결론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죠? 결론이 성립할 충분 조건을 찾아가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으로 역동적인 추론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게 분석법이에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현 교육 시장 현장에서 잘 우리가 이제 못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정의적인 측면일 수는 있지만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국 끈기 있게 도전하게 되니까 뭐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 이건데 제 방향이 이거죠. 여기에서 수학 교육적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수학 교육을 잘 받게 된다는 거죠. 또 더 쉽게 설명하면 풀어 설명하면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동기가 확장이 돼서 결국엔 잘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면 분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역동적 추론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종합법으로 하면 너무나 어려워하던 걸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당연히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수학교육적 의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되게 조금 다양할 수는 있어요. 답안이. 네. 그 요구했던 거는 이제 그거겠죠. 네. 결과적으로 그런 수학교육적에서 우리가 분석법으로 지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이 재밌어 하는 거, 잘하는 거, 이해 잘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는 거, 예, 수학 자체를. 그게 우리 수학교육적 목적이니까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술은 약간 이제 여러 방향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큰 틀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분석법을 얘기하고 잘 지도하면 애들이 그 역동적 추론을 경험해서 재밌어 하니까 수학이 즐거워진다. 뭐 잘 배운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문제 5번에 대한 답안의 방향이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B형, A형 이렇게 통틀어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지금 A형 문제에서 수학적 모델링 관련 문제가 논란의 여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절대적이다 그렇게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는 건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그 과정, 활동 과정에 근거해서 그 지문의 수업은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이 시간은 기출을 이제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A형의 1번 기입형 대문 문제를 보고는 마음에 안도를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대화 운동, 현대화 운동을 쓰고요. 그래서 한 번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평가 같은 거 썼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도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1번 문제에서 당황 안 했을 것 같고, 여기서 좀 당황했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여기서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왜냐하면 아까 그 증명생성 개념이 약간 생각이 안 나서 갸우뚱.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기입형, 특히 기입형에 마찬가지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지만 당황해서 이건 진짜 내가 정말 모르겠는데 한참 생각을 해야 되거든. 반드시 넘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러네. 이건 안 되겠어. 하면 니은에 중경어만 쓰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딘즈 아까 제가 말한 여기 있잖아요. 그쵸? 딘즈, 프로이덴탈, 바닐레. 요 네 개. 그러니까 결국에 B형의 그 서술형 문제는요. 한나도 당황을 하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맞는 그 서술형 틀에 맞춰서 쓰기 연습한 거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당황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잘 쓰셨을 것 같고요. 문제 해결 쓰는 거, 평가 목적 쓰는 거. 이것도 그냥 쓰는 거였잖아요. 솔직히 좀 이런 말은 이상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쓰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생각이 안 났다면 넘어갔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요. 그거는 외우지 않고 완전히 내 것 다 시켜서 안 갔으면. 그러니까 넘어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번에는 약간 뭐 이 교과 내용이 그쵸?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관계하는 거 또 마찬가지고 요걸 가지고 딘지 이론이랑 믹싱해서 썼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지도하는 걸 가지고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이랑 믹싱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작도 내심 내조번 여기의 문제에서는 분석법이랑 하는 거니까 그냥 내심의 이론보다는 어떤 그 방정식 풀이냐 작도 풀이냐 이런 분석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앙값을 지도하기에 적절한 예를 아예 딱 제시하는 거잖아요. 5명의 키를.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다 보고 아까 처음에는 아웃라인만 봤지만 지금은 이제 문제를 한번 보고 보시니까 완전히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뭐 작성을 했구나 이렇게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나쁜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셔야 한다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뭐 다학부 때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기본서로 공부했던 신론이나 이런 책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문제 없다. 24점은 뭐 거의 이제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은 또 그 같이 있는 영상들에 보시면 이제 그 설명의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참고하시면 이제 앞으로 내가 수험생이 되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하는 건 그런 걸 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문제 형태를 참고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계획 그다음에 어떤 전형 방법, 뭐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의 영상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선 23학년도 그쵸? 우리 이제 임용고시 문제의 수학 교육론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